도장을 찍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초입니다. 하지만 서지연 씨는 이미 30분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직 몰랐죠. 오늘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2024년 10월 서울 강남 고급 법률사무소 8층 상담실입니다. 창밖으론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죠.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든 도장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45살 서지연. 명문가 출신의 우아한 여성입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죠. 대한그룹 회장 부인. 한남동 대저택. 부러울 것 없는 삶.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20년 전 그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강민준. 가난했지만 눈빛만큼은 뜨거웠던 남자.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죠. 서지연은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그 눈빛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민주는 성공했죠. 맨손으로 대기업 총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가 높이 올라갈수록 그녀와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차가워졌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웃음은 사라졌죠.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회의가 있어. 이번 주말엔 시간 있어요? 해외 출장 가야 해. 한두 번이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5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회장 부인이라는 타이틀일 뿐이라는 걸. 집은 컸지만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자고. 사모님, 회장님께선 오늘도 오시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비서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이사회가 있다고 했죠. 서지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에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대신 서류를 가져왔죠. 분했습니다.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서지연은 천천히 도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죠. 그때였습니다. 으악! 누가 좀 도와주세요.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죠. 변호사가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지연도 따라 나갔죠. 그리고 그녀는 멈췄습니다. 법률사무소 입구. 유리문 앞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한 옷, 때 묻은 얼굴, 흐트러진 머리, 거지 같은 행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 사람 누구야? 왜 여기 쓰러진 거지? 경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서지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봤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 남루한 옷을 입고 쓰러져 있는 그 남자, 강민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서지연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낯설었죠. 누구세요? 대한그룹 회장 강민준. 제게 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물입니다. 그런 그가 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쓰러진 걸까요? 왜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던 여자. 거지 모습으로 나타난 남편. 20년 결혼 생활의 진실.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 누운 남자. 그는 재벌 총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도 알아보지 못했죠. 그에게 지금은 1999년입니다. 28살 가난한 공사장 인부였던 그때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새벽 2시였습니다. 서지연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꽉 쥐고 있었죠.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환자분은 뇌종양을 앓고 계십니다. 종양이 해마 부분을 압박하면서 역행성 기억 상실이 발생했습니다. 서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 겁니다. 정확히는 최근 20년간의 기억이요. 20년. 서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결혼한 것도, 아들이 있는 것도, 회장이 된 것도 전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치료하면 돌아올 수 있나요? 서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이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얼마 후 강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죠. 여기가 어디지?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병실, 최신 의료 장비들,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여자.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서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죠. 저예요. 지연이요. 지연? 민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었죠. 저 지금 무슨 일이에요? 여기는 어디고 저는 왜 여기 있는 거죠? 서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우리 결혼한 지 20년 됐어요. 당신은 대한그룹 회장이에요. 이 모든 말이 입에서 맴돌다가 사라졌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하지만 민주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저 진짜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죠. 저기, 서울대병원이잖아. 이런데 입원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죠. 깨끗한 환자복, 손목에 찬 명품 시계. 이게 뭐야? 이 시계는 또 뭐고? 저 돈 없어요. 병원비 못 내요. 저 그냥 갈게요. 서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남편은 진짜로 28살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그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그때로 돌아가 있었죠. 민준 씨 앉아요. 설명할게요.
서지연은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당신은 성공했어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민주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지금 대한그룹 회장이에요. 직원만 3천 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그게 말이 돼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공사판에서 벽돌 나르는 게 전부인데 어떻게 제가 회장이에요? 서지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해냈어요. 맨손으로 일어섰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민주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죠. 그럼 저는 정말 성공한 건가요? 다음 날 오전, 서지연은 민준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한남동 대저택, 높은 담장과 철문, 넓은 정원. 차가 멈추자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네. 이렇게 큰 집이? 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명화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죠. 저, 진짜 여기 살아도 돼요? 그때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22,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죠. 강우진. 뭐야, 정말 기억 못하는 거야? 우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민주는 그 청년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죠. 누구세요? 내 아들. 강우진.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그는 지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다시 봤죠. 그럼 당신이랑 저는 부부예요. 20년째. 서지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우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가 말도 안 돼? 평생 차갑게 굴더니 이제 기억상실 코미디야? 이것도 연기하냐? 우진아. 서지연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멈추지 않았죠. 아버지, 아니 회장님. 나 어렸을 때 생일날 기억나? 나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아서 촛불 끄던 거? 회의가 중요하다고 안 오셨잖아. 맨날 그랬지. 일이 먼저, 회사가 먼저.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우진은 계단을 올라가며 내뱉었습니다. 기억 잃은 게 오히려 잘 됐네. 어차피 우리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쿵. 문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흔적을 찾았죠. 책상 위의 명함, 액자 속 사진들, 각종 표창장과 트로피, 모두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필체였죠. 1999년 8월 12일. 오늘 지연을 만났다. 대학생이라고 했다. 나랑은 너무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 2001년 3월 5일. 지연이랑 결혼했다. 그녀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지연이 선택해줬다. 절대 후회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005년 6월 20일. 회사가 커졌다. 하지만 내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가난했던 나를,
쪽방촌에 살던 나를 두렵다. 이 모든 걸 잃을까봐. 민주는 수첩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28살로 돌아간 남자. 그는 성공한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자신이 왜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됐는가 였습니다. 수첩 속 마지막 문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차가워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선택한 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기억을 잃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되찾는 것일까요? 서지연은 2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주는 조금씩 이 집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죠. 아침 식탁? 서지연이 준비한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평범한 아침 상이었죠. 민주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너무 큰 식탁이었습니다. 가족 3명이 앉기엔 너무 넓었죠. 이거 제가 먹어도 돼요? 서지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집인데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민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죠. 맛있다. 그는 감탄했습니다. 마치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정말 맛있어요. 누나가 만든 거예요? 누나라는 호칭. 서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민준에게 그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음 만난 여자, 누나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이었죠. 네, 내가 만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요리도 잘하시고. 민주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그 미소였습니다. 식사 후 민주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서지연이 뒤따라갔죠.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죠. 여기 정말 좋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꿈꿨거든요. 그는 나무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진짜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서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남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봐왔던 차가운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죠. 누나, 응? 저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서지연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요, 당신은 차가웠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누나 같은 분을 만나서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누나 참 예쁘시거든요. 그날 오후 한 남자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철수 55세. 대한그룹 비서실장이었죠. 사모님, 철수는 서지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회사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상태가 알려지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벌써 이사진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서지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에서 민준이 꽃을 구경하고 있었죠. 순수한 표정이었습니다. 28살 청년의 모습 그대로. 회장님을 지켜야 합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실장님. 회장님은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철수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20년 전 저도 거리에서 떠돌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저도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지연은 민준이 잠든 후 서재로 향했습니다.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했죠. 책장 뒤편, 먼지 쌓인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03년 11월 15일. 오늘 회사 임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내 과거를 모른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쪽방촌 출신, 중학교 중퇴, 부모도 없이 자란 아이. 그게 나였다. 서지연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7년 5월 22일. 지연이 물었다. 왜 이렇게 일만 하냐고.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하나. 내가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다고. 내가 약해지면 다시 그쪽 방촌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차라리 미움받는 게 낫다. 사랑받다가 잃는 것보다. 서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왜 차가워졌는지, 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는지, 그는 두려웠던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게, 그래서 벽을 쌓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아이러니했습니다. 지키려고 벽을 쌓았는데 그 벽 때문에 오히려 멀어졌죠. 미안해요, 여보. 서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민준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죠. 잠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민준은 서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봤죠. 그거 제가 쓴 거예요? 응. 민준은 일기를 읽었습니다. 자신의 필체였지만 낯선 감정들이었죠. 저 많이 외로웠나 봐요. 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는 왜 울고 계세요? 서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흐르던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손수건이었죠. 이거 어디서 났어요? 주머니에 있었어요. 제가 쓰던 것 같은데. 서지연은 그 손수건을 봤습니다. 익숙했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선물했던 것이었죠. 자수로 새긴 이름. 민준. 당신. 이거 아직 갖고 있었구나. 이게 뭔가요? 선물이에요. 오래전에 내가 준. 민준은 손수건을 소중하게 만졌습니다. 그럼 누나는 저한테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네요. 서지연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죠. 응.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 박철수였죠.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장님 상태에 대한 긴급 회의라고. 내일 모레까지 회장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영 부적격 사유로 해임안이 상정될 겁니다. 서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회장님이 직접 나타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서지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민준이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죠. 28살 청년. 회장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청년. 시간이 없습니다, 사모님. 철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남편. 순수했던 그 사람. 하지만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서지연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지킬 것인가? 사랑한다는 건 때로 상대를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죠. 진짜 이별이 무엇인지,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서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하루, 20년 전 그날로 돌아가기로, 이사회까지 이틀, 서지연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민준을 이사회에 데려갈 수는 없었죠. 지금의 그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28살 청년일 뿐이었으니까요. 선택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지킬 것인가, 남편을 지킬 것인가. 하지만 서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가 아니야. 중요한 건 사람이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아침 일찍 서지연은 민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 씨, 일어났어요? 네, 누나.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수줍게 웃으며 나왔죠. 오늘 시간 있어요? 서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럼 나랑 어디 갈래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서울역 근처 좁은 골목길, 쪽방촌이었습니다. 20년 전 강민준이 살던 곳이었죠.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 공용 화장실, 빨랫줄에 걸린 낡은 옷들. 민준은 골목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익숙한데, 그럴 거예요. 당신이 살던 곳이니까. 민준은 멈춰 섰습니다. 낡은 건물 2층을 올려다봤죠. 저기, 제 방이었나요? 응. 서지연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민준도 따라갔죠. 복도 끝 203호. 문패도 없는 낡은 문이었습니다. 민준,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서 제가 살았어요? 20년 전까지는요. 민준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감촉이 익숙했죠. 추웠겠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엔 얼마나 추웠을까. 두 사람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마포대교 아래 작은 벤치가 있었죠.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어요. 서지연이 말했습니다. 진짜요? 응. 1999년 8월 12일. 당신이 여기 앉아서 김밥 먹고 있었어요. 혼자서 소주도 마시고. 민주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물을 바라봤죠. 그때 누나가 뭐라고 했어요? 혼자 마시면 쓸쓸하지 않냐고 물었죠. 서지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는데요? 그럼 같이 마실래요? 그렇게 말했어요. 민주는 상상했습니다. 그날의 자신을, 그날의 서지연을. 누나는 왜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가졌어요? 서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눈빛이 좋았어요.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빛.
힘들지만 웃으려고 애쓰는 모습, 그게 멋있었어요. 점심시간, 두 사람은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테이블, 삐걱거리는 의자, 벽에 붙은 메뉴판, 여기도 우리 자주 왔던 곳이에요. 서지연이 말했습니다. 항상 떡볶이 2인분이랑 김밥 하나 시켰죠. 그래요? 민주는 메뉴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문했죠. 사장님, 떡볶이 2인분이랑 김밥 하나요. 서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음식이 나왔습니다. 매콤한 냄새가 퍼졌죠. 민주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다. 그는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누나도 먹어요. 응. 서지연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함께 먹었죠. 이렇게 둘이서 밥 먹으니까 좋네요. 서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함께 밥 먹은 게 마지막이 언제였을까? 저녁, 두 사람은 다시 한강으로 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누나, 민준이 불렀습니다. 응,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모르는 곳에서 깨어나서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누나가 옆에 있으니까 안심이 돼요. 서지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죠.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응. 누나,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서지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민준이 했던 바로 그 말이었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게요. 누나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믿어주시겠어요? 서지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왜 울어요, 누나?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서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행복해서 그래요. 서지연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내 프로포즈. 두 번째 받는 건데 여전히 설레네요. 민주는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정하게. 그럼 대답은요? 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해요. 결혼해요. 이미 했지만 다시 해요.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한강 다리 아래에서 20년 전처럼 그때였습니다. 서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철수였죠. 사모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이사회가 앞당겨졌습니다. 뭐라고요? 내일 오전 10시 회장님이 안 나타나시면 경영권을 빼앗길 겁니다. 서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나? 서지연은 그를 봤습니다. 행복한 얼굴, 순수한 미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강우진이었죠.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죠. 잠깐 나갔다 왔어. 아버지랑요? 응.
우진은 민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봤죠.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아픈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내일 이사회에 어떻게 나가요? 회사는 어떻게 하고요? 서지연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우진아,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어. 가족이야. 우진은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지막 데이트, 20년 전 그날로 돌아간 하루.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이사회가 열립니다. 강민주는 선택해야 합니다. 회장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28살로 남을 것인가?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 다음 화 마지막 이야기. 곧 공개됩니다.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완벽한 모습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서지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사회 당일 아침 7시였습니다. 대한그룹 본사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회장님이 정말 안 오시는 건가? 이번엔 진짜 끝인가 봐. 경영권이 넘어가겠어. 수군거림이 복도에 가득했습니다. 한남동 대저택. 서지연은 민준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손이 떨렸죠. 안에서는 민준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깨워야 하나? 이대로 재워둬야 하나? 서지연은 고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뒤에서 우진이 불렀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우진아. 아버지 혼자 보내지 마세요. 우진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제 제가 지킬게요. 그날 오전 8시. 민준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서지연의 비명이 집안에 울렸죠. 119가 출동했습니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뇌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술 준비하세요. 서지현과 우진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사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았죠. 사람만 있어줘. 그것만으로 충분해. 같은 시각. 대한그룹 이사회실. 박철수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신가? 이사진이 물었습니다. 오늘 불참하십니다. 철수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경영 부적격이야. 해임안을 상정한다. 이사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수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위임장입니다. 저에게 임시 경영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무슨... 회장님은 병환 중이십니다. 하지만 곧 돌아오실 겁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회사를, 회장님의 자리를.
20년 전 회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회장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오후 3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죠. 수술 성공했습니다. 서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진이 어머니를 부축했죠. 하지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돼요. 일주일 후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병실 냄새가 났죠. 여기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서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깨어났어요? 민주는 그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지연은 가슴이 졸였습니다. 기억할까? 아니면 여전히 28살일까?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그 한마디. 서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응, 나야.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 뭐가 중요한지. 당신이 중요한 거였어. 우진이가 중요한 거였어. 서지연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억나는 거예요? 응. 다는 아니지만. 민준이 웃었습니다. 중요한 건 기억나. 그날 저녁 우진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진아. 네. 이리 와봐. 우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단 3글자였지만 우진은 그 말을 평생 기다렸습니다. 생일날 못 가서 미안하고, 운동회 못 가서 미안하고, 아버지답게 못해줘서 미안해.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민준이 웃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또 가을이 왔습니다. 대한그룹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회장 자리로 돌아갔죠.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민주는 칼퇴근을 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회의가. 내일 하면 돼.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족이랑 약속 있어. 주말. 강민준 가족은 쪽방촌에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이었죠. 민준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게 제 뿌리라는 걸, 이게 저를 만든 거라는 걸. 서지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우진도 옆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죠. 웃으며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해질녘, 민준과 지연은 한강에 나왔습니다. 그 벤치에 앉았죠. 20년 전 그날처럼. 기억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응, 기억나.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때 당신 정말 예뻤어. 지금은? 지금도 예뻐.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민준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날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믿어줘서.
당신이 있어서 다시 살 수 있었어. 지연은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따뜻하게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그날 밤 지연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아직 도장이 찍히지 않은.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거 뭐야? 이혼 서류요. 그걸 아직 갖고 있었어? 응. 지연이 웃었습니다. 이제 처리해야죠. 그녀는 서류를 찢었습니다. 천천히 조각조각.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민주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20년 만에 나눈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이었죠. 사랑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때론 서툴고, 때론 아프고, 때론 길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민준과 서지현. 그들은 20년 만에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억을 잃어야만 찾을 수 있었던 것들, 성공보다 중요한 것들, 돈보다 소중한 것들, 가족, 사랑,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 한강 다리 아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20년 전처럼. 하지만 더 단단하게. 진짜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당신을 보여주고 있나요? 성공과 체면 뒤에 숨은 진짜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